네, 토마토 모닝쇼의 최종 투자 전략 시간 오늘장 모닝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은요 토마토 투자원 박준현 운용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오늘 그래도 이제 운용력께서 미리 얘기해 주셨다시피 이제 좀 너무 과매도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좀 반등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장 간략하게 좀 리뷰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은 어제 이제 그 의미가 있었던 것 자체가 네. 미국 시장이 아마 그 나스닥 시장이 3일 만에 반등이 나왔죠. 그렇죠. 다우지수는 혼조권을 끝났지만은 네. 내용 자체가 미국의 그 전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가 그날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네, CPI. 예, CPI 지표가 상당히 뭐 높게 나왔잖아요. 지금 맞아요. 예상치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채 수익률이 떨어졌고 오히려 기술주가 올랐다는 거죠.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이쪽은 좀 우려가 좀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의 하락 요인 자체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감 자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네네. 그리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뭐 헝다 이슈라든가 그것도 연방정부 부채 한도 협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지만 미국은 실제적으로 그 부분이 컸어요. 그래서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지표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술주가 상승했다. 어제 이미 그런 흐름 자체가 바닥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 시그널이었다고 좀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군요. 오늘 이제 미국 시장이 비교적 더 큰 폭으로 좀 반등이 좀 나왔었는데 그렇죠. 그런 어떤 부분들이 좀 상승을 하면서 국내 증시에도 최근에 부각됐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자체가 좀 완화가 좀 되면서 네. 우리 장세가 반발 매수가 유지 좀 되면서 비교적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어요, 어제.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코스피 지수가 1.4%, 1.5%,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대비해서 2배 높은 3% 넘는 급등이 나왔는데 그랬죠. 어제 이제 아시아 증시의 흐름을 본다 한다면 국내 증시가 상당히 두드러졌습니다. 뭐 대만 증시 아마 약세했을 거고요. 그렇죠. 일본 증시는 이틀 정도 빠졌다가 이제 좀 반등이 좀 나왔지만은 중국 증시도 약세였고 홍콩 증시는 좀 휴장이었지만은 혼자 잘 갔죠. 그렇죠. 예. 최근에 우리 시장 자체가 제가 이 시장을 얘기할 때 국내 증시가 너무 두드러지게 빠진다 했었는데 민감하다 이러셨죠. 어제는 이제 국내 증시가 좀 두드러지게 반등을 했다. 국내 증시의 어떤 그런 흐름이죠. 어떻게 보면 악재에 과다하게 반응하고 조금 안정을 찾으면 빠르게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 어제 나타났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예. 어제 이제 원달러 환율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원달러 환율이 어제 이제 비교적 더 큰 폭으로 한 7원 정도 떨어지면서 많이 내렸네요. 1186원까지 좀 떨어졌습니다. 예. 1190원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예. 외국인 투자가들한테 약간 수급적으로 이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제 실질적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수에 올라갈 만큼 그렇게 수급에 기여는 안 했어요. 장 초반에는 그래도 선물 쪽에서 거의 4천억 가까이 매수가 됐었는데 네. 장 막판에는 선물 1,000억 주로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군요. 지수는 종가까지 강세를 보였고 그랬죠. 현물 같은 경우도 이제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막판에 한 1,500, 600억 정도가 좀 나오면서 3,800억 정도 매도가 나왔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했다는 것 자체는 국내 투자가들의 투자 심리 자체가 개선이 좀 되면서 매도 물량이 안 나왔다 저가에 그렇죠.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 시장 자체가 이제 그런 또 흐름, 달러가 좀 약세를 보였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좀 개선이 됐던 부분 자체가 환율 하락으로 좀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어제 이제 수급적으로 앞서 얘기했다시피 보면 외국 투자가들이 선물은 약간 좀 매수를 했고 현물은 여전히 매도가 좀 나왔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네. 매도도 대부분 다 여전히 전기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 외국인 수급을 좀 보게 되게 되면 네. 최근에 3일 동안 외국인 투자가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1조 한 4천억 정도를 팔았는데요. 보면 삼성전자를 거의 2천만 주를 팔았습니다. 이게 딱 삼성전자 매도 물량입니다. 외국 투자가들이 최근에 주수를 뺐던 것 자체는 삼성전자 매도로 인한 수급이랬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도 외국 투자가들이 삼성전자 쪽에 350만 주를 팔았거든요. 근데 네. 하이닉스는 안 팔았어요. 3일 동안 보시게 되게 되면. 그렇군요. 그렇게 보면 이제 오늘 미국의 IT 반도체 종목도 상승과 함께 삼성전자 오늘 매도가 안 나오든가 약간 매수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동안 팔았던 외국인 수급도 현물에서도 네. 매수로 왜냐하면 반도체 외에는 안 팔았으니까 그렇죠. 돌아설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증시도 상승세 이어질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예. 어제 이제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컸던 것 자체는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던 부분도 있지만은 네. 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코스피에서는 팔았지만은 코스닥 시장에서 1,800억 정도 매수가 입됐고요. 기관 투자가들도 매수했던 그런 영향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외국인 투자가들 매도 자체는 앞서겠다시피 전기전자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된 운수장비, 금융업종이 좀 매도가 좀 나왔고, 네. 그 다음에 인터넷 관련 서비스 업종, 그 다음에 제약하고 철강업종 중심으로 해서 선별적으로 매수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제 시장의 특징은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3,000포인트 아래까지 내려갔으니까 뭐 그렇죠. 대형주들이 많이 빠졌거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대표적으로 많이 빠졌던 네이버 카카오라든가 네. 인터넷 관련 종목, 제약 바이오, SK 바이오 사이언스를 중심으로 한 셀트론이라든가 관련된 종목들, 낙폭 가대 종목 중심으로 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인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코스닥 시장 상대 강세 자체는 뭐 코스닥 시장도 바이오 제약주들이 많이 빠졌으니까 HLB라든가 강하더라고요. HLB 생명과학 관련 종목들이 주가 좀 많이 떴고요, 10%대.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부진했지만은 반도체, 장비, 소재, 시스템 반도체, 그다음에 스마트폰 부품 쪽인 그동안 많이 빠졌던 테이블, 폴더폰 관련 종목들 네. 중심으로, 그다음에 수소차, 게임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두드러진 상승이 나왔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몇몇 특징 종목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뭐 코스피 쪽은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성장주 쪽이 어제 좀 강세를 보였으니까 LG학, 삼성 SDI, 그다음에 카카오뱅크,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비교적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고요. 이들 종목들이 대부분 다 낙폭 가대 종목들이거든요. 말씀해 주셨던 업종 내 종목들이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제 대한해운을 좀 대한해운 중에 어제 이제 급등이 나왔거든요. 어제 대한해운이 거의 8.7% 정도 급등이 나오는데, 뭐 이제 건화물 지수 쪽이니까 최근에 이제 물류 대란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최근 이것도 이제 물류 대란이 해소될 조짐이 보인다. 그것 때문에 이제 저까지 어제 흥하해운이 또 상한가더라고. 그랬죠. 대한해운도 뭐 예사 같은 게 이제 비정형화가 된 철광석이라든가 석탄을 많이 실어나를 쪽이니까 뭐 물류 대란 조짐이 보인다는 얘기고 있고, 최근에 뭐 건화물 지수가 지금 200 정도까지 급등을 했거든요. 네. 근데 주가 별로 움직임이 없었던 건데 시장 소외를 받았던 이 정도 차트를 보시게 되면 건화물 지수 급등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빠졌던 부분 자체가 반영된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대한해운은 건화물 지수가 급등한다 하더라도 예사 같은 경우는 고정 우림 가격이 정해진 정기선 부비중이 많기 때문에 실제 스팟 가격 BDI 지수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운임 상승분을 실적에 반영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주가의 상승 부분 자체는 크지는 않을 거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아마 직전 고점에서 장을 좀 받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어제 이제 낙폭 가대 종목들이 전반적인 반등이었고 오히려 이제 올랐던 종목들은 쉬는 게 어제 흐름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특이한 종목이 최근에 주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승한 종목들. 이게 어제 같은 경우 보게 되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상대적으로 소재 종목들은 올랐기 때문에 어제는 쉬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FNF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FNF는 지금 계속 상승이거든요. 그 부분은 예사가 두드러진 실적이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사업 쪽에 매장 확대에 따라 가지고 실적이 계속 상향 조정이 좀 되고 있는데 증권사 쪽에서 목표 주가를 110만 원 정도 얘기를 하고 올 정도거든요. 최근에 매장 증가 속도를 감안하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관련해가지고 의료업종 이 종목이 대표적인 종목이니까 한섬이라든가 한세시설이라든가 종목도 상당히 강합니다. 영업무역도 제가 이 시간 언급해 드렸던 종목인데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얘기할 때 의료업종 관심 있게 보자는 쪽이거든요. 의료품 관련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실적이 다 안 좋지만은 의료업종은 실적이 작년도보다 올해 더 좋은, 작년도도 나쁘지 않았고 올해도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FNF뿐만이 아니라 다른 의료업종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 종목 중에 전반적 조정이지만은 신성 델타테크가 이제 8% 정도 급등이 나왔던 주식이거든요. 어제 말씀해 주신 종목이네요. 예, 그렇죠. 제가 이건 16,000원대 제가 한번 언급해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22,000원까지 주가 급등했다가 다시 이제 제가 추천 가격 아래까지 주가 빠지면 내려왔다가 어제 움직였던 건데 그렇죠. 이 종목이 이제 LG그룹 쪽이지 않습니까? 네네. 최근 이제 LG그룹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 해소가 좀 되면서 그동안 약간 LG그룹 눌러 있을 때 주가 못 갔던 부분인데 부품점으로 따지면 상대적으로 좀 싸 보이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약간 눌림목 조정 구간이 나온다 한다면 관심 있게 좀 보셔서 직전 고점이 22,600원인데 23,400원까지는 계약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소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LX 세미콘을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언급해 드렸던 종목이지 않습니까? 어제 한 7% 정도 상승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IT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주가 하락과 함께 전반적으로 장비 종목들도 부진하다가 최근에 이제 약간 꿈틀거리고 있는 쪽인데 이 종목이 실적이 가장 두드러진 종목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가는 많이 빠진 이유 자체가 이제 LCD 업황 자체에 대한 부진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BDI 가격은 여전히 강세고 대만의 TSMC가 최근에 뭐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최근에 대만의 우리나라 IT는 부진하지만 대만의 9월 달에 주요 IT 업체들 매출 동향을 보게 되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 시장은 과다하게 반영이 된 거죠. 그것도. 반반 이제 미국 시장에 반도체 장비 종목 중심으로 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IT 장비 종목들과 그다음에 LX 세미콘처럼 실적 좋은 종목들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목표 주가
아마 12만 5천 원도 잡아놨을 겁니다. 단기적으로 저항가까지는 상승하지 않겠다. 실적 뭐 올랐다 한다도 PR 기준으로 5배밖에 안 되는 수준이니까. 맞네요. 그다음에 뭐 파인 테크닉스, 그다음에 유메이드가 강하죠. 뭐 3만 원짜리 주식이 지금 12만 원대까지 진짜 거의 게임 하나 잘 만들어가지고. 뭐 미르포가 동시 접속사 종속사수가 뭐 80만 명을 돌파했다. 여러 가지 뭐 호재성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쪽인데 네. 시가총액이 거의 뭐 4조 원대까지 육박을 했더라고요. 얼마만큼 이제 실적이 게임즈는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치 자체가 좀 중요한 거니까 정리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예상 실적을 봐서는 PR이 30배 되는 수준이거든요. 아마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주가 상승 국면 쪽에서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중소형 종목들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낙폭 과대했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이 반격의 기회를 줬던 어제 시장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딱 3거래에 깔끔하게 상승하면서 올라갈 수 있을지 투자 전략 전망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악재 반영은 저는 거의 다 마무리되면 됐다고 봐요. 그러시군요. 뭐 최근에 이제 국내 시장이 하락했던 것 자체가 우리가 딱 추석 세고 나니까 헝다그룹 유동성 위기가 터졌고요. 그렇죠. 그의 영향을 좀 받았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이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디폴트 때문에 또 겁먹어서 좀 주가 좀 빠졌고. 그냥 연례 행사였었는데.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뭐 중국의 전력난이라든가 네, 맞아요. 또 최근 들어서 이제 물가가 좀 올라가니까 조기 금리 인상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빠졌던 거지 않습니까? 긴축. 근데 실제로 이제 해외 시장 같은 게 별다른 변동성이 없다고 그랬고 과다하게 좀 빠진 거죠. 그래서 네. 뭐 충분히 악재 부분 자체는 반영이 깔끔하지 않지만 제가 보기엔 거의 90% 정도는 마무리가 좀 됐다고 봐요. 약간의 미국의 테이퍼링 시기 자체도 결정이 좀 돼야 되는 거고 예. 부채 한도 협상도 이제 12월 달에 미뤄졌으니까 그렇죠. 근데 좀 약간 있지만 그런 그 시장 영향 자체는 제한적이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좀 빠르게 좀 개선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일 원자재 가격들이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달러도 95 레벨 근처에서 지금 93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대표적인 이제 서서 이제 위험 자산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원달러 환율도 1,200원대 고점 찍고 어제 의미 있게 1,190원 아래로 좀 떨어졌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한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시장 자체는 이제 수급 장세인데 코스피는 결국은 외국인 수급에 기대해야 되는 거고 코스닥 시장은 개인 수급인데 최근에 이제 수급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것 자체는 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앞서기 때문에 달러가 좀 원화가 지금 하락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외국 수급이 긍정적으로 앞서겠다시피 삼성전자 팔았는데 오늘 삼성전자 매수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거 봐야 되고. 현물도 매수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제 대신 코스닥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최근에 코스닥 시장 같은 주가가 좀 떨어지면서 신용 물량 자체가 급감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바닥 시그널이거든요. 많이 털었다라는 네, 거죠. 그렇죠. 항상 신용이라는 것 자체가 주가가 올라갈 때 털지 않습니다. 주가가 그렇죠. 떨어지면서 반대 매매 물량이 털어지면서 가벼워지면서 악성 물량이 정리가 좀 되면서 네. 물량이 가벼워지거든요. 그렇군요. 어제 주가가 급등을 했지만은 거래대금 자체는 증가가 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 자체는 뭐냐면 팔 물량이 없다는 거죠. 네. 그런 영향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신용융계 잔고 자체가 25조 6천억 대에서 지금 22조 원대까지 줄었습니다. 그렇군요. 거의 3조 원 줄었으면 현물까지 감안하면 6조 원 정도가 물량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본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12월 연말에 항상 연례적으로 중성 종목들 그 물량 부담 때문에 주가가 변동성이 큰데 미리 이번에 9월 말에서 10월 달에 선 반영된 게 아닌가 어느 정도 그렇군요. 당겨서. 그런 관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신용 물량이 급감이 있기 때문에 어제처럼 코스닥 시장을 중심한 중성 종목들이 상승 탄력이 오늘 또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부담이 그래서 없으니까. 오늘 뭐 IT 대형주 삼성전자 SK 바이니스 나오겠지만 반도체 장비라든가 소재 종목들이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들 네. 종목들이 반등 탄력이 좀 강하게 나올 수가 있다 봐야 될 것 같고 예. 일단은 오늘 중요한 것 자체는 이제 삼성전자의 외국의 수급 변화를 좀 보셔야 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삼성전자가 만약에 오늘 개인적으로 한 2% 정도 반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래요? 삼성전자 한 종목까지 종합주가지 20포인트 올라갑니다. 확 올라간다. 그러면 다른 것도 신경 써야 되거든요. 다른 것도 올라간다 한다면 오늘 종합주가지 50포인트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단기간에 지수가 120, 30포인트 올라가면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무조건 반등이 나오는데 그러면 어느 쪽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을지.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자동차라든가 일부 성장주들이 약간 두춤거리지 않겠는가 빠진다는 게 아니라 그냥 수급상의 이유로. 그런 것들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예, 오늘 예. 삼성전자 주가 움직임을 좀 보시면서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은 체크할 필요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개인적으로 종합주가 오늘 3,000포인트는 안착을 할 것 같고 3,060포인트 정도까지는 낙폭 과대에 일단 반등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왜냐면 거기 이탈하면서 빠졌기 때문에 네. 거기까지는 전반적인 낙폭 과대 종목들은 반등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는 다음 주 중반부터는 이제 실적으로 넘어갑니다. 미국도 지금 실적 시즌이거든요. 맞아요. 실적 장세에
이제 서서히 포트, 낙폭과대 종목들은 단기에 끝내야 되고 3분기 이후에 실적이 좋은 종목 쪽으로 이번 기회에 반등 시점을 해서 포트폴 재송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오늘과 다음 주 초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관심은 일단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가지고 화학, 철강이라든가 좀 보셔야 될 소재 쪽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설기기도 이제 관심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가지고 광산 수요 증가에 따라 군사기라든가 중국 쪽은 안 좋지만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의류 쪽은 중장기적으로 뭐 원자재 관련 종목들, IT 쪽에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보다는 반도체 장비 소재 쪽이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친환경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탄소 배출권 가격이 떨어졌다 주춤거렸었는데 다시 탄소 배출권 가격이 빠르게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쪽에 관심을 보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확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거를 딱 봐야지 좋을까요? 일단은 원자재 가격과 관련해 가지고 비철금속 지역의 급등과 관련된 쪽의 수혜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간밤에도 비철금속이 시장의 흐름이 아주 좋더라고요. 자세히 좀 전해주십시오. 네,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 이슈 자체는 주로 뭐 천연가스라든가 석탄 가격 이슈 이 시간에 좀 말씀 좀 드렸던 거고. 종목으로도 연결했었죠. 오늘은 이제 구리 아연, 그다음 비철금속, 니켈, 알륨과 관련된 비철금속인데요.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많이 떴습니다. 오늘까지 반영돼서 표를 만든 건데 10월 달입니다. 10월 달 한 달 동안 지금 뭐 2주도 채 안 됐는데 아연 가격이 약 17% 떴고요. 구리 가격이 오늘 급등을 하면서 11.9%, 주석 뭐 11%, 대체적으로 적게는 8%대에서 약 17% 정도까지 급등을 하고 있는 쪽인데 왜 뜨느냐? 결국은 이제 이거 대표적인 위험자산 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달러가 약세를 보니까 이게 이제 시장에 긍정적 시그널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달러 약세. 뭐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감도 있지만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반영이 되는 부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고. 보는데. 그 전에 여러 가지 이제 특히 이제 뭐 구리라든가 그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전기차 시장과 관련된 친환경 관련 수요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부분도 있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 자체가 최근에 시장 자체가 인플레이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원자재 가격들이 대체 수단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향후에도 긍정적으로 정리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관심은 원재료 가격 자체를 제품 가격에 바로 전가가 가능한 기업, 즉 원재료 가격 상승하면서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렇게 봐야 되는데 대표적인 쪽이 구리 가격 상승과 관련된 풍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풍산과 관련해서 좀 보겠습니다. 오늘 구리 가격이 톤당 $10,000를 넘겼더라고요. 좀 자세하게 좀.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구리 가격이 아마 거의 3% 가까이 급등했을 맞아요. 거예요. 3% 정도 급등을 하면서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구리 가격 추이를 좀 보시게 되면 지난 5월 중순 때 중국의 원자재 가격 사재기 규제액이 나올 때가 5월 11일 전후입니다. 그때 이제 구리 가격이 고점 찍었거든요. 1,500불 정도까지 고점 찍고 8,800불 정도까지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지금 불과 한 달이 아니라 거의 2주 만에 거의 10% 이상 급등을 좀 하고 있는 쪽인데 일단 10,000불을 좀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6월 수준까지 좀 올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풍산의 주가는 결국은 그 구리 가격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거의 풍산의 주가 실적 자체는 거의 구리 가격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구리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풍산의 주가 자체는 이따 차트를 보시게 되지만 거의 바닥권이거든요.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 자체는 지금 3분기 실적 자체는 구리 가격이 2분기에 비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약간 2분기에 비해서 시장은 떨어집니다. 가이던스에 약간 부합되지는 약간 소폭 하향하는 시장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이제 3분기 때 이거 급등분 반영할 거 아니에요? 이제 3분기 때는 이제 지금 4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급등분을 반영하게 되면 증가세로 돌아설 거고 또 4분기 때는 방산 부분 자체가 성수기니까 실적이 좀 나오고 있는 쪽인데 그래서 실적은 지금 상반기까지 작년 1년 실적을 달성을 했고요.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거의 3,000억대입니다. 3,000억이면 사상 최대 실적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일단은 매매 전략으로 따지면 뭐 현재까지 사셔야 되겠죠. 시가 정도에서 좀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를 보시면 구리 가격 반등에 들어가고 풍산의 주가 자체는 저점이거든요. 이게 보시면 예사가 올라가야 되는 저점이네요. 5월 13일 날이 이때 풍산의 구리 가격이 1,500불 고점 찍을 때거든요. 그때 주가가 5만 원이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때 주가가 제가 36,000원대 추천해 드렸던 주가고 38,000원 목표 주가 잡았던 건데 그때보다도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저 가격 비슷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구리 가격으로 따지면 그렇다는 거죠. 거죠. 근데 주가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풍산의 주가를 우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는 한 38,000원 정도요. 일단 시장 여건을 감안해서 짧게 좀 잡아드렸는데 4만 원 넘어갈 것 같습니다. 손절 가격은 최근 저점이 31,500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금 $10,000를 넘긴 구리 가격입니다. 이제 풍산과 관련해서 매수 가격은 시가, 그리고 목표가 38,000원, 손절가 31,500원이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자분 박준현 운용력과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